중국 13개 왕조의 도읍이었던 시안시. 주나라가 도읍을 삼았던 여산 인근에는 천년 고도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귀신 들린 땅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은 시안의 여러 지역 중 유독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으로 악명이 높았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작물들이 거짓말같이 죽어나가니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를 귀신의 농간으로 여겼다. 때는 문화대혁명이 막 끝난 1974년. 가뭄까지 겹치자 그곳 마을의 청년들은 삽과 곡을 들고선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섰다. 타는 듯한 목마름에 그들은 곧 자리를 잡고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파냈을까? 한 청년의 곡괭이 끝에 단단한 무엇인가가 걸렸다. 청년은 돌덩이인가 싶어 곡을 치우고 그것을 꺼내려 하였다. 그런데 흙을 걷어낸 순간 그는 비명과 함께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흙 속에서는 누군가의 얼굴이 눈을 부릅뜬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살아있는 듯 혈색이 도는 그 붉은 입술과 얼굴빛은 불과 몇 초도 안 되는 사이 타들어가더니 순식간에 창백한 회색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두 도망쳐버렸다. 단 한 사람, 양심만이라는 청년만은 자리를 지켰다.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제왕이 그곳 아래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귀신의 얼굴을 집어들었다. 2000년간 잠들어 있던 대제국 진시황의 지하궁전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첫 순간이었다. 양심만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도자기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2200년 전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절대 권력자 진시황이 자신의 사후세계를 위해 건설한 거대 지하제국 진시황릉의 입구였다. 약 56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무덤은 기원전 247년 불과 13세의 어린 나이였던 진시황이 즉위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 중 하나였다. 이 거대한 지하도시를 짓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무려 70여만 명. 현재 제주도 전체 인구가 모두 끌려와 평생을 노역에 바친 것과 같은 수였다. 공사는 38년이나 이어져 진시황 사후 2년 뒤에야 완성되었고, 마침내 능이 완성되던 날 진시황의 아들 2세 황제 호해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능의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된다. 인부들이 나오기 전에 무덤의 입구를 막아라. 그렇게 능의 입구는 막혔고 그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수만의 인부들과 함께 능의 비밀은 수천 년간 땅속에 잠들게 되었다. 진시황이 평생을 집착하며 그 안에 만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마천은 사기 진시황 봉기에 진시황릉에 대해 이리 묘사했다. 수은으로 온갖 강과 바다를 만들고 기계로 흐르게 하였으며 위로는 하늘의 별자리를, 아래로는 땅의 지리를 갖추었고 인어의 기름으로 등불을 만들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였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기록을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 생각하며 전설로만 여겼다. 하지만 약 50년 전 능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탐사 결과 무덤 봉분 토양에서 주변보다 100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치의 수은이 검출된 것이었다. 곡식을 심는 족족 시들어버려 귀신 들린 땅이라 불리던 마을. 그 땅을 저주하던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진시황릉에서 뿜어져 나온 수은과 유독가스였던 것이었다. 진시황릉 발굴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그 이유를 유물의 보존 우려 그리고 유독물질과 위험성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진시황의 무덤 주위에 실제 수은이 강처럼 흐르고 있고 자동 발사되는 석궁 등 갖은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니
섣불리 들어갔다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유일하게 발굴된 곳은 양심만이 발견했던 그 입구뿐이다. 바로 병마용갱이다. 양심만이 발견한 땅속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지하터널 속 흙으로 빚어진 8천여 구가 넘는 인형들이 도열해 있었다. 진시황은 도대체 이 지하 군대를 왜 만든 것일까? 진시황릉의 풍수는 시안의 여산을 황제의 머리를 받치는 베개로 삼고 능호는 그가 누워있는 침상, 위수를 발치해 두는 형세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보통 제왕의 묘는 남향으로 지어지는 반면 진시황릉은 특이하게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지형에 진시황이 누웠다 가정했을 때 그의 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생전 그가 정복했던 6개의 나라들의 땅이다. 그리고 그 발치, 능의 입구에 자리 잡은 것이 병마용갱이니 그가 이 거대한 규모의 지하 군대를 배치한 것은 죽어서도 그들을 제압하겠다는 그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인형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각각의 병사들은 계급에 따른 상투 모양부터 키와 얼굴, 생김까지 모두 다르며 표정 또한 어떤 이는 미소를 짓고 어떤 이는 굳어있는 등 제각각이다. 심지어 바닥에 가려 보이지 않는 신발 밑창 무늬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서 발견된 청동검은 아직까지 종이를 벨 정도로 날이 서 있으며 표면에서 크롬 성분이 검출되어 진나라의 현대의 도금 기술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미스터리를 낳기도 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병마용들은 모두 잿빛이지만 원래는 모두 화려한 색이 칠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살아있는 듯한 피부색과 붉은 입술, 화려한 갑주 색깔들. 하지만 2000년간 지하에 밀폐되어 있던 안료가 발굴과 동시에 산화가 되어 날아가 버리면서 지금의 색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를 처음 발견할 때 청년들이 본 것이 바로 색이 증발하는 광경이었던 것이다. 이 극단적인 정교함의 비결은 각 병마용의 옷자락 아래 숨겨진 글씨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바로 모든 병마용에 적혀있는 그것을 만든 장인의 이름이다. 진나라의 법은 엄혹하기로 유명했다. 만약 완성된 병마용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름이 적힌 장인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났다. 진시황은 자신이 죽어서도 거느릴 진짜 군대를 원했고 이에 장인들은 살기 위해 혼을 갈아 넣어 목숨을 건 섬세함을 빚어냈던 것이었다. 병마용에는 사람뿐 아니라 진나라의 진법 또한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1호갱은 선봉부대, 3호갱은 지휘부 등. 그런데 선봉부대인 1호갱의 맨 앞 병사들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바로 맨 앞에 선 병사들만 갑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봉대에서도 가장 앞쪽, 적과 가장 먼저 마주쳐야 할 병사들이 오히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 비밀의 열쇠는 진시황릉이 모든 것이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나라의 역사서 전국책에는 당시 진나라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맨발에 투구조차 쓰지 않은 채 활을 당기고 창을 움켜쥐니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처럼 진나라군 맨 앞에는 실제로 갑옷을 입지 않은 이들이 서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인간 방패부대였다. 형도, 즉 죄수무리라 불린 이들은 형장에서 처형을 당하는 대신 전장의 가장 앞에서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했던 죄인들이었다. 혹은 적의 목을 베어 신분 상승을 꿈꿨던 가난한 평민들이 갑옷조차 입지 못한 채 죽기를 각오하고 맨몸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이들은 아군의 진격을 위해 적의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는 사실상 인간 방패의 역할을 했었던 이들이었다. 갑옷 한 벌 없이 맨 앞줄에 서야 했던 이들. 이들의 표정에 서려 있는 것은 천하통일의 자부심이었을까? 아니면 죽음 직전의 공포였을까? 병마용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또 다른 기묘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병사들의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는 듯한 손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 이유는 간단했다.
누군가 이곳에 침입해 무기를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2000년 전 이미 이 무덤을 처음으로 침입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초안지의 패왕 항우였다.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진시황의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린 항우는 분노에 휩싸여 제국의 보물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그가 당연히도 발을 들인 곳은 시황제의 능이었다. 그곳에 묻힌 보물도 목적이었거니와 그는 수많은 지하 병사들이 무기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했던 항우는 병마용갱 안에 발을 들였다. 갱도에 들어가 횃불을 비춘 순간 항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끝도 없이 늘어선 8천여 명의 흑인형 군단.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노역에 시달리게 한 거대한 지하 도시를 목도한 항우는 분노에 눈이 뒤집혀 버렸다. 무기를 챙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태워버려라. 그렇게 성난 항우의 병사들은 병마용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그곳에 불을 놓았다. 이에 천장을 이고 있던 들보는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진시황의 군대는 그렇게 땅속에 파묻히게 된 것이었다. 현재에도 병마용갱에 가보면 이때 항우의 흔적을 직접 볼 수 있다. 흙벽 이곳저곳에 시커멓게 남은 그 으름 자국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지리서 수경주는 이리 기록하고 있다. 항우가 보물을 약탈해 나르는 데만 30일이 걸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진시황릉에 대해 상세히 적은 사마천의 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같은 책에서 항우의 온갖 과오를 낱낱이 비판하고 있기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마천은 이 일에 대해 침묵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곳에 들어가 무기를 훔치고 불을 지른 누군가가 항우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던 것일까? 이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항우조차도 이 무덤의 진짜 크기는 짐작조차 못했다는 점이다. 워낙 규모가 방대했던 탓에 대부분의 묘실이 도굴되지 않은 채 남겨졌고 이 지하 제국은 2000년에 긴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대한 권력을 가졌던 제왕들의 무덤에는 늘 도굴꾼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시황릉은 그 크기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항우가 그곳에 불을 질러 입구를 무너뜨린 후 먼 옛날 이 부근에 진시황릉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려지며 오랜 세월 잊혀진 채 잠들어 왔다. 그런데 시안 현지에서는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지니 병마용갱이 발굴될 때 의문의 인물이 들어왔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1호갱이 선봉대에 해당한다면 3호갱은 지휘부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병사들이 줄지어 도열해 있는 1호갱과 달리 3호갱에는 말이 끄는 전차와 간부들이 회의하듯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이한 점이 있으니 장군들에 해당하는 인형들이 하나같이 목이 잘린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안 때문에 고급 간부들인 이들의 정체를 적에게 숨기기 위해 머리를 의도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병사들이 넘어진 형태이다. 1호갱의 병마용들이 산산조각 난 것과 달리 이곳의 병용들은 힘없이 서로 뒤엉켜 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인형들은 도대체 누가 왜 넘어뜨린 것일까? 현지에서는 이와 관련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섬뜩한 전설이 하나 있다. 바로 이 갱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정체불명의 해골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시대인가 한 도굴꾼이 진시황릉의 위치를 알아내어 보물을 노리고 횃불 하나에 의지해 이 깊은 땅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들어올 수는 있었어도 나갈 수는 없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칠해진 섬뜩한 흑인형들 뿐이었다. 그렇게 어두컴컴한 굴길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는 사이 횃불의 불씨가 그만 다하고 말았다. 빛이라곤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그는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광란의 몸부림 속에서 그와 부딪힌 병용들은
바닥에 하나둘 쓰러졌다. 도굴꾼은 결국 1974년 무덤이 다시 열릴 때까지 그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땐 그는 이미 백골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사목액 내부에서 발견되었다는 도굴꾼의 유골은 공식적으로는 기록된 바 없지만 이 전설이 단순한 헛소문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변이다. 진시황릉의 흙 속에서는 실제 사람의 백골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공사에 동원됐다 죽은 인부들, 죄수들 혹은 도굴꾼의 것인지 모를 잊혀진 이들의 유해들. 확실한 것은 누군가 이 차가운 땅속 어둠에 갇혀 죽어갔다는 사실이다. 병마용갱에서 관람객에게 공개된 곳은 1호, 2호, 3호갱 뿐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4호갱도 존재한다. 단지 다시 덮여있기에 그 내부를 볼 수 없을 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발굴단이 처음 4호갱을 열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4호갱은 왜 비어 있었던 것일까? 학계의 정설은 4호갱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시황의 급사 후 2세 황제 호해의 즉위와 동시에 각지에서 반란이 터지며 제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나라가 불타는 와중에 황제의 무덤을 채울 여력 따윈 없었고 결국 공사가 급하게 중단되어 4호갱도 주인을 맞이하지 못한 채 버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아있다. 병마용을 빚어 채워넣을 시간은 없었다고 쳐도 그 거대한 지하 공간을 파내고 바닥을 다지는 토목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공간을 확보해 놓고서 정말 아무것도 넣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발견해선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현재 중국 정부는 진시황릉에 대한 추가 발굴을 사실상 중단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 부족이다. 1호갱의 병사들처럼 발굴 즉시 색이 산화되고 유물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벽한 보존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4호갱이 정말 비어 있어서 덮은 것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있어 덮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시황릉은 아직 전체의 10%도 발굴되지 않았다고 한다. 텅 빈 4호갱, 그리고 아직 누구도 열어보지 못한 진시황의 진짜 무덤. 2000년 전 대륙을 호령했던 황제의 비밀은 여전히 저 깊은 흙 아래 침묵 속에 잠들어 있다.